월말 김어준입니다. 전국민 코로나 70% 접종 완료 특집 떠나자 시리즈. 대한민국 최초의 단독 무기형 무원조 무동력 요트로 세계 일주에 성공하신 김승진 선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기형은 항구에 한 번도 안 들리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무원조는 중간에 뭐 식량 보급이라든가 네, 어떤 종류의 도움도 받지 않고. 네. 무동력은 이제 돛대 하나로. 네. 한 번에 지구를 다 돈 거죠. 그렇죠. 네. 일본에서 공부하시고 교도TV에서 처음에 시사교양. 네. 그리고 한국에서는 도전지구 탐험. 네. 그것이 알고 싶다도 하셨고. 네. 그리고 일본 후지TV 머나먼 여정 NHK 지구로의 호기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송맨이셨잖아요. 네, 네. 어쩌다가 배를 타고 이렇게 지구를 돌게 되신 겁니까? 학창 시절에 그 물에서 놀았던 추억이 이렇게 가슴 속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은 저도 있는데. 네. 근데 가볍게 바다에 간 게 아니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강을 이렇게 수영으로 종단을 한다든지 일본에서 제일 긴 강을 종단한다든지 양자강 탐사를 제가 90년도에 했거든요. 스노클링으로 하신 겁니까? 네네네. 네. 그런 거 하다 보니까 바다하고 친해졌고요. 거기까지는 그냥 취미인데. 지금 앞에 말씀하신 건 20대 했던 건. 그렇죠. 20대 때 얘기죠. 이제 PD 생활 하다가 40 정도가 됐을 때예요. 이렇게 네. 요트가 갑자기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이렇게 이제 외국 여행을 갔는데 작은 보트를 타고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큰 물고기를 낚아 올렸어요. 막 이제 물 밖으로 끌어서 배 위로 올리는 순간에 박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깜짝 놀라서 앞을 보니까 거대한 요트를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거죠. 소리도 없이 지나가는 거예요. 바람의 이제 힘으로 고기를 툭 떨어뜨리고 요트만 한동안 봤던 것 같아요. 바람하고 저런 배만 있으면 지구상 어디든지 갈 수 있겠구나.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온 요트에 그냥 매료되신 거구나. 네네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있지만 네. 대부분 거기서 그치죠. 그때부터 3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을 데리고 태평양을 건너봐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제 첫 목표였어요. 요트에.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책도 보고 잡지도 보고 이제 공부를 독학으로 처음에는. 네, 독학을 했죠. 네. 그 책을 사서 보다 보니까 모험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트를 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요트를 어떻게 하면 운전할 수 있나. 그렇죠. 딸아이에게 이런 자연의 에너지를 좀 느끼게 해주자가 첫 목표였는데 요트를 공부하다가 탐험이라는 것에 꽂히게 된 거죠. 시라이시 고지로라고 네. 단독 무기형 요트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자서전을 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동경에 잠깐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서점에서 그 책을 만난 거죠. 이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정확하게 13년 만에 제가 출발했습니다. 그 책 읽고. 내 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배 갖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배가 비싸지 않습니까? 가격이 비싸요. 쉽지 않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뉴질랜드의 카메론이라는 저한테 방송 일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백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 야 나는 요트를 좀 배우고 싶으니까 너 혹시 그런 거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자기 시골집에 그 딩기라고 혹시 아세요? 딩기 조그만 배. 네, 아주 작은 돛담배. 그게 있대요. 그래서 그럼 그걸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타고 바다에 나갔어요. 둘이서. 그때 이론적으로 배운 것을 처음으로 실습하는 날이었던 거죠. 6시간 동안 바다에 나갔는데 그 앞바람에도 방향을 바꿔보고 뒷바람의 방향을 바꿀 차례인데 그때 갑자기 그 와일드 자이빙이라고 저희들은 표현하는데 갑자기 반대쪽 바람을 받으면서 휙 날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걸 처음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위험한 거구나. 이런 와일드 자이빙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터득하게 되죠. 그렇게 6시간 경험한 게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는. 해볼만 하다 이거. 네, 뭐 충분히 이 바람과 돛의 관계, 배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됐고. 근데 세계 일주를 할 만한 배는 더 커야죠. 14m 정도 되죠. 14m. 네. 그럼 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 게? 중고로 구입하면은요 한 3억 정도 갈 겁니다. 3억. 네. 3억짜리 배를 어떻게 사셨어요? 그 집
판 돈으로. 집 판 돈으로. 집 판 돈으로. 네. 야. 혹시 가족의 반대 부딪히지 않으셨어요? 제가 좀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을 보는 큰 일을 좀 당했어요. 집이 하나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은행빚을 갚으니까 이제 조금 남더라고요. 농장을 처분한 금액이었기 때문에 제법 많이 남아서 집은 살 수 있었는데 집을 사면 제 꿈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어떻게 하냐고요? 뭐 일단 가족은 생각할 때가 아니잖아요. 기로에 쓴 거죠. 그러니까 기로인데 이번 기회가 아니면 나는 기회가 상실되겠다. 그래서 가족에게는 일정한 금액을 남겨주고 자 안녕하고 저는 이제 안녕하고. 예. 아니 그러니까 네. 사모님이 반대 안 하셨냐고요. 네. 한 번도 가족들은 저를 반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가족 얘기를 따라 들어봐야 되는 또 분 나오셨네. 여기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 크로스 체크가 필요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뭐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또 바보는 아니니까 사회생활 했었으니까. 너무 바보는 아니니까 이미 바본데 이미. 그래서 이제 또 가족한테 떼주고 남은 돈 중에서 이제 배를 사러 유럽에 갑니다. 그게 저의 첫 배였고 첫 항해였죠. 유럽 어디 가서 배를 사십니까? 크로아티아에 갔습니다. 시세가 거기가 비교적 저렴합니다. 비교적 저렴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거기 그 국가에서 요트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요트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부가가치세를 유예 제도가 있어요. 24%라는 부가세를 안 내고 사업을 하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배는 부가세를 안 내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샀던 그 배의 가격이 다 해서 한 3억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배를 사신 게 몇 년도입니까? 2010년이죠. 요트가 앞에 지나가던 그 장면이 2001년이었고 10년 만에 처음 배를 사신 거네요. 10년 만에 이제 배를 산 거죠. 그 배를 사면 한국에 배달해 주는 건 아니죠? 타고 왔죠. 네, 뭐 배달. 그러면 처음 배를 사자마자 본인이 직접 조종해 가지고 한국까지 타고 오신 거예요? 네. 그때가 첫 장거리. 첫 장거리죠. 예. 그 배는 첫 조종하는 거잖아요. 첫 조종이죠. 그걸 타고 그냥 한국으로 오는 건 굉장히 먼 길 아닙니까? 먼 길이죠. 조금 먼 길이 아니라 지구 반 바퀴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도 배를 조종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처음이죠.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한 6시간 연습하면서 6시간 연습. 저는 이게 빨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동차 6시간 타고 대륙 횡단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머릿속에 시뮬레이션을 엄청 많이 하셨구나. 시뮬레이션도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럼 파도만 봐요. 그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면 저 파도를 제가 건너야 되니까. 파도를 많이 본다고 배 조종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왜 우리 영화 보면 뭐 어마어마한 파도들이 막 덮치는 것처럼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위에서 계속 보니까 그냥 이렇게 파도 높이가 제법 높긴 하던데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출렁일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도라면 건너겠다 이렇게 생각. 근거가 빈약하신. 그렇죠. 근거가 빈약한 자신감이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행히 저도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오래 하다 보니까 파도의 결을 좀 아는 상태였습니다. 어쨌든 그 딩기 6시간 타보고 처음으로 3억에 육박하는 요트를 산 다음에 그거를 내가 직접 운전해서 크로아티아로부터 한국까지 가야지. 이거 무모한데. 아니요. 저는 충분히 논리적이었고요. 그 논리적이라는 게 비행기에서 봤더니 파도가 잔잔하더라. 아니 그거뿐만이 아니고 그 탐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탐험 생활이 스쿠버 다이빙 아닙니까? 아니 그 탐험이라는 것은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자연을 즐기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장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뭐 어떻게 해서든지 대처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었고요. 아무리 들어도 무모하네요. 자, 그래서 크로아티아를 출발해서 그때는 첫 조종이니까 이제 항구들마다 들려서 근데 이제 배우면서 오신 거구나, 아예.
그렇죠. 체험을 하면서 오는 거죠. 네. 그런데 확실히 배가 커지니까 속도도 빠르고요. 배가 점잖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 작은 배와 큰 배는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그때 많이 느꼈고요. 아니 자동차 처음 사가지고 대륙 횡단한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셈이죠. 네. 그런 셈이 아니라 그겁니다. 비유가 아니라 맞잖아요. 네, 근데 예멘이라는 나라 아세요? 알죠, 예멘. 수에즈운하 지나서 홍해 지나서 예멘에 도착했을 텐데 영국 사람들을 만났어요. 세 사람을. 근데 저랑 친해졌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그 해적들 때문에 요트 통행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저보고 이제 물어봐요. 이제 너 혼자 다니는데 프로페셔널이야?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또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네. 요트 시작한 지 얼마나 됐어? 그래서 2개월. 왜냐하면 크로아티아에서 배사가 여기까지 온 시간이 2개월 걸렸으니까요. 그랬더니 그냥 You are so crazy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제가 사진 정리하는 걸 잠깐 볼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카페에 앉아서 사진을 보더니 너 이거 어디서 찍은 거냐? 그래서 이게 홍해 오다가 바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비펴기라고 그러죠. 돛을 양쪽으로 펼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뒷바람일 때 빨리 가기 위해서 제가 타는 배는 크루저라고 그래서 9.5노트 정도가 최고 스피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최고 속도로 달리고 있었던 거죠. 너무 신나서 이제 그 돛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걸 이 친구들이 본 거예요. 돛대 위에 올라가서. 네, 왜냐면 배가 다 보이잖아요. 위에서 찍으면 너 이거 돛대 위에서 찍은 건 맞지? 그래서 그렇다고 항의하면서 찍었다 그랬더니 넌 리얼 크레이지라고 그러면서 저를 꼭 끌어안으면서 너 같은 애 되게 좋아한다고. 거기서 떨어져서 배를 놓치면 죽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요트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이게 혼자 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는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그 돛 세트를 보더라고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거 봐, 줄 이렇게 매는 거잖아. 제 걸 보고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저는 잘 맸던 거예요. 그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 이론으로 워낙 공부가 탄탄히 돼 있으니까. 아니요, 사실은 이론보다도 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시간 탔을 때 와이드 다이빙을 제가 경험했잖아요. 그걸 방지하는 방법을 나름대로 제가 구축을 해놨던 거예요. 근데 그게 큰 도움이 돼가지고 한 번도 그런 그 위험한 상황이 없었거든요. 그런 걸 보고 이 친구들이 놀랐던 것 같아요. 기계를 다루시는 감각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분리했다 조립도 잘하고. 네. 극구하시구나. 그렇죠. 그런 거는 좀 하는 편이에요. 네. 기계 딱 보면 눈썰미 있게 금방 작동 원리 이해하고. 그렇죠. 처음 봐도 대충 고장 나면은 여기가 잘못됐나 보다 뜯어가지고 금방 찾아내고, 직접 고칠 수 있고. 일단 그런 기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리고 기계를 잘하는 것과 모험심 또 다른 건데 그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별로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없죠. 그건 타고나야 되는 건데. 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하고 새로운 장소에 가는 것을 늘 꿈꾸고 네. 초등학교 때 왜 이렇게 지리부도라고 아시잖아요. 그 책만 보면 너무 이렇게 막 가슴 설레고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과인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빨리 죽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운이 좋아서 살아계신 우리 선장님. 자, 크로아티아에서 오는 도중에 점점 자신감이 붙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나 이거 세계 일주 가능하겠다. 언제 느낌이 오셨어요? 무량 세계 일주라는 게 사실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논스톱으로 지구를 한 바퀴 돌려다 보니까 배가 잘 갖춰져야 돼요. 장비도 여러 가지 있어야 되고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준비 자체.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집한 돈 다 썼잖아요. 스폰서를 구해야 되는데 스폰서 쉽게 안 구해지거든요. 일단 그 배를 타고 무사히 한국까지 돌아오셨어요, 그죠? 네. 돌아오셔서 이제 가족도 타보고. 네. 아빠 우리 배 생긴 거야, 뭐. 부인도 이게 우리 배야. 다 신기해하고 좋아하는 시절이 지나갔고. 네. 이거 타고 이제 전 세계를 돌아야 되는데. 네.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다시 이제 PD 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가 이제 2013년도에 그 태평양을 횡단할 기회가 생겼어요. 카리브해에서 배를 한쪽 구입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다른 친구와 함께 둘이서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첫 구매한 배는 그대로 있고. 네, 그대로 있고. 또 다른 배를. 네네. 뭐 친구들이 돈을 댄 거니까. 이번에는 네가 배를 잘 아니. 네네. 같이 가서 배를 하나 사가지고 올 때 네가 조종하고 그렇죠. 이렇게 되신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두런두런 이렇게 재밌게 태평양을 횡단했죠. 재밌게 두런두런. 네. 그래서 태평양 횡단할 때 한 구간에 3명이 타게 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당신이라면 그 논스톱 세계 일주가 가능한 사람 같은데 왜 재능을 썩히느냐? 재능을 썩히느냐? 네. 그분은 그냥 탑승객이었는데. 네. 그러면서 해보자. 그래서 알았다. 그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기로 결정을 하고 한국에 들어왔죠. 그때 결심을 하셨어요? 해야 되겠다. 네. 그때부터 이제 전국에 있는 지인들에게 다 연락했어요. 지인 일단.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 무모한 항해, 첫 항해 인도양 항해를 하면서 그 블로그를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한국에 도착하니까 요트인들 사이에서 유명해져 있더라고요. 요트인들 사이에서. 야, 이 배 사가지고 조종하는데 이상한 사람이 있다. 유럽에서 자기가 혼자 몰고 갔다. 네. 유럽 처음에 출발할 때 회원이 4명밖에 없었는데. 나중에 도착할 때 보니까 그래도 제법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한국의 이제 요트인들이 이제 신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다 연락을 했어요. 도움 좀 부탁한다. 네, 그 한겨레 기자 중에 한 분한테 제가 기획서를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분이 이걸 기사로 터뜨려 버린 거예요. 네, 이제 공공연한 일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충남 당진에 사시는 그 주민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 동네에서 떠나줄 수 없느냐고. 진짜 시골 마을이에요 거기. 완전 어촌. 왜요? 그랬더니 해가 뜨고 지는 마을이라고 해서 외목마을이라고 되게 나름 유명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해 팔아먹는 시대는 지난 것 같다. 혹시 마을 이장님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분도 이제 약간 정상적인 분은 아니에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낙하산 혼자 만들어서 날고 그리고 혼자서 위그선 만들어서 막 띄우고 서로를 알아봤구나. 그러니까 통영에서 이렇게 우연히 만났는데 후원을 만들어 달라. 당신 동네에서 떠나주겠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당진 시장님하고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렇게 브리핑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후원 오케이. 후원을 큰 지자체에서는 게 아니라 이제 당진 시장님께서 당진 시장님께서 감사합니다. 당진 시 큽니다. 네. 큰 결정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래서 배를 가지고 당진시로 올라와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후원이 결정이 됐는데 돈을 안 줘요. 근데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희 이제 그 스태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죽을지도 모르는데. 네. 야, 막 애간장은 타고. 예,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아는 분께서 아니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돛도 아직 안 맞췄단 말이에요. 뭐 이런 그러면서 이제 일단 그럼 자기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돛을 맞춰라. 또 그러니까 후원을 나중에 받아서 해결하더라도 일단은 먼저 준비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돛도 맞추러 가고 장비도 구입하고. 뭐 어떤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 일단 겁니까? 배를 완전히 다시 세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배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되고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 발전기 같은 거. 풍력 발전기 제가 출발 이틀 전에 영국에서 받아가지고 막 밤새워서 달았어요. 처음 보는 장비인데 뭐 대충 설명서 보고 달아줘. 왜냐하면 고장나면 제가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달 수밖에 없거든요. 그 태양광 패널도 지방에 계신 업자분한테 연락해가지고 굉장히 급하게 달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항구 드릴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죠. 보험 없이 가야 되니까 동력원이 필요하고. 전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동 항해 장치를 움직여주는 게 전기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굉장히 중요했고 혼자 24시간 항해를 하니까 배 안에서도 조종할 수 있고 배 밖에서도 조종할 수 있게 내비게이션 장비 그리고 이제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진시 분녀회 분들이 계셔가지고 분녀회 분들한테 맡겼죠. 근데 그분들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준비하십니까? 진짜 모르셨더라고요. 네. 제가 전투식량을 부탁을 드렸어요. 파도가 심하면 조리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투식량 그거
많이 준비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네. 출발해서 보니까 전투식량이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성 전화로 혹시 전투식량 실으셨나 했더니 많이 실었다고. 전투식량이 뭔지 모르셨던 거예요. 그래서 뭘 실었어요? 이제 이렇게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건빵 같은 건빵 뭐 이런 거라고 써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빵은 자기가 싫어서 안 실었대요. 라면만 실어주신 거예요. 그래도 라면을 100개인가를 실어주셨어요. 천만다행이었죠. 그래도 좀 그분들이 계획적으로 하셨던 거는 그 건조식품. 그러니까 채소와 육류를 썰어서 다 건조를 시켜서 진공팩을 해달라. 그건 미리 주문하셨고. 네, 근데 그걸 다 정성스럽게 해주신 거예요. 그 덕분에 버텼죠. 물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은